히알루론산 필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딱하게 만져지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내 살처럼 채워지는 그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로 사용하게 되지만은 귀족 수술이라고 해서 이 팔자주름 쪽에 그 보형물을 넣는 시술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 수술을 하기 싫고 필러로 조금 더 효과를 오래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PMMA 성분의 필러를 많이 사용해드려서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게끔 이제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주셨던 네. 그 사례 중에서 네. 무턱 필러 같은 경우에는 네. PMMA 필러로 주로 시술하시겠네요? 무턱 필러도 뭐 PMMA도 사용하고요. 주로 사용하는 이제 필러 성분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혹시나 이제 내 모양의 교정도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만졌을 때 이물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필러 시술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로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경우, 특별히 환자분이 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PMMA 필러나 칼슘 필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슘 필러가 네. 두 가지 네. 히알루론산 필러하고 네. PMMA 필러보다 이렇게 가지는 장점 좀 애매하지 않나요? 칼슘 필러는 그래서 별로 요새는 시술이 거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요새 시장에서 거의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필러 시술을 받고 네. 난 후에 네. 유의해야 될 사항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필러 시술을 하게 되면 좀 보톡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멍이 더 들 수도 있고요.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필러를 맞아봤지만은 맞게 되면 그 부위가 좀 아픕니다. 한 2, 3일 정도. 내 몸에 어디든 찰흙이 갑자기 채워졌다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뭐 조금 어색하죠. 그리고 붓고요. 아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만지시면 안 됩니다. 아까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양을 만지면 이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요. 찰흙처럼. 뭐 심하게 변형되진 않지만 조금씩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자꾸 만지시거나 그 큰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 우리 몸에다가 그 물론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주입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면 좀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흡연을 하게 되면 좀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뭐 흡연도 조금 자제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무리한 운동이나 사우나 같은 것도 좀 금지하시는 게 좋고요. 뭐 운동이라고 해서 뭐 걷기나 뭐 그 일반적인 운동을 제외하고 좀 너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제 격렬한 운동 같은 거 그런 거를 안 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필러 시술은 네. 부작용은 없습니까? 필러 시술의 부작용이 최근 들어서 많이 뉴스에도 방송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매체에 방송이 되고 있어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이거 필러 맞으면 얼굴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혹시 어디가 막 썩어버리거나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필러라 우리 몸에 이물질을 넣어서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0%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그 조심스럽게 시술 받으시면은 이러한 부작용을 거의 0%로 만들면서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간 부위에 이제 물집이 좀 생기거나 멍이 들 수도 있고 그 딱딱하게 좀 뭉쳐지는 이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 일주일에서 뭐 2주 정도면 이제 좋아지게 되고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필러가 이제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자주름이나 뭐 미간주름 같은 곳을 시술을 하게 될 때는 혈관이 없는지 이제 잘 확인을 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 확인을 잘 못하고 시술을 하게 되면 그 필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일부분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간혹 정말 그 흔치 않은 일이지만은 미간이나 이마 쪽 시술하다가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마 쪽이나 눈가 쪽에 눈을 타고 가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실명이 되는 경우도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예.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필러를 시술 받고 난 후에 실명했다는 이런 뉴스들이 가끔 네네. 매스컴에 보도가 되거든요. 네네.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 네. 그리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시술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너무나 큰 효과를 바라고 너무나 많은 효과를 바라면서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무리한 시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는 곳을 찾아가야지 이거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아닌 뭐 미용실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무자격자를 싸다고 찾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명씩은 이제 소위 말한 야매 시술을 하시고 어떤 부위가 이제 염증이 생긴다, 어떤 부위가 이제 괴사가 됐다라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그런 실리콘 같이 이제 그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넣게 되면은 그 물질이 지금은 괜찮더라도 보통 뭐 5년, 7년, 10년 이후에도 이게 막 얼굴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물질들을 다 긁어내고 흉터 치료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시려면은 그 시술 사례가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하시고 또 소독과 위생관념이 철저한 그런 병원을 찾아가시고 또 나에게 맞는 그 약품을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너무 욕심내지 않으면서 적절한 양으로만 이제 시술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 너무 욕심내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그 시술을 하시면은 이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원장님 네. 지금까지 도움 말 해주셔서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피부와 얼굴을 위해 시술을 받고 가꾸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시술을 안전하게 받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